안녕하세요. 닭꿈 코칭스쿨 부자영화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미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 개인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신만의 판단 기준과 가지고 있는 기존의 투자 방법들을 적용하셔서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올바른 순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스터디도 해보고 수업을 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투자 공부를 하는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아파트의 가치는 결국 입지거든요. 입지가 좋아야지 아파트 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입지는 뭐가 있죠? 입지는 연식, 교통, 학군, 상권, 학원가. 네, 요 5가지를 많이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자연환경, 마트, 백화점, 그 다음에 주변 거주 환경을 많이들 보십니다. 일단은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에서 벗어나면요, 아무리 좋은 신축이고 아무리 좋은 상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가치가 높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군이 엄청나게 좋고 뭐 전국에서 다 모이는 막 학교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무조건 가장 중요하게 90% 이상을 차지하는 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역세권 도보 10분 반경 안에서만 투자 단지를 찾고 있어요. 역세권 10분도 굉장히 멀어요. 사실 걸어보시면요, 야, 이거 걸어서 못 가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멉니다. 자, 오늘 제가 아파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드릴 지역은 경기도 구리시예요. 네,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지만 구리시가 여러 가지 설명하기에 좋은 입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오늘 설명드릴 단지는 3개예요. 3개인데 남양아이 좋은 집이라고 단지를 하나 갖고 왔고요. 수택동에 있고요. 두 번째는 동구릉역의 역세권인 인창 이편한 세상. 마지막은 구리시의 대장아파트거든요. 금호 베스트빌 1단지. 이 3단지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수택동에 있는 남양아이 좋은 집이라는 곳입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지 앞으로 잠실역으로 가는 빨간 버스가 지나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8호선이 개통하기 전에 유일하게 잠실로 바로 갈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앞에는 왕숙천을 끼고 있어요. 왕숙천이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이거든요. 여기 한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바로 나가시면 운동도 하기 되게 좋으시고 경치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연식 2004년식이에요. 두 번째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예요. 그것도 경의중앙선까지. 8호선으로 가려면 조금 더 걸려요. 다만 이 단지의 장점은 버스로 잠실역을 20분 안에 갈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학군. 초등학교가 앞에 있어요. 네, 구리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가까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가 멀어요. 상권이 굉장히 멀죠. 돌다리 상권과 인창동 상권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있는데 걸어서 이용하기에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얇게 칸이 매겨진 거예요. 다음은 학원가. 지금 보시면은 인창동 쪽에 학원가 조금 있어요. 조금.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얇은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입지를 하나하나씩 칸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네, 왕숙천을 도보 1분 만에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점과 신축이 들어와 있어요. 백화점을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예요. 구리역 롯데백화점이 바로 구리역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21년 구리역 한양수자인하고 24년 힐스테이트 구리역이라고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가 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많이 입지가 개선되고 있어요. 신축이 들어오면은 주변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의 현재 최저가가 10층 5억 4천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5억 4천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지 인창동에 있는 인창 이편한 세상 2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똑같이 갈 거예요. 단지 위치는
동구릉역 역세권, 초역세권이고요. 연식, 아까 04년식 남양아이보다 06년식이니까 조금 칸이 높아요. 네, 연식적으로 2년 조금 더 좋다는 거죠. 네,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두 번째, 도보 역세권 2분 거리예요. 엄청 가깝죠. 실제로 동구릉역에서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단지가 바로 보여요. 여기서 강남까지 3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입지가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여기서 강남 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10분에서 20분 걸렸던 곳이거든요. 완전 입지가 변화됐어요. 다만 아직 가격이 크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세 번째, 학군, 초등학교와 동구중학교를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남양아이보다 훨씬 칸이 높죠. 높이도 아까 남양아이보다 빠르게 높아졌어요. 자, 다음 상권. 단지 앞에 괜찮은 상권들이 많아요. 물론 구리시에서 3등, 4등 하는 상권이에요. 그래도 단지 앞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다 이용할 것들은, 좋은 것들은 다 있어요. 다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학원가가 조금 부족합니다. 학원가가 1등 학원가는 아니라서 조금 부족하고. 자연환경, 인창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어두워지면 이용할 수 없는 공원이에요. 불도 잘 안 들어오고 인적이 좀 드문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경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대형 마트와 도로, 거주 환경이 대형 마트와 도로가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롯데 아울렛이 현재는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 마트는 내년 하반기에 다시 들어올 예정이에요. 기사에 나와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다음에 이 단지에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북부간선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바로 타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남양아이보다 훨씬 빨주노초 파남보의 높이가 높아졌죠. 이 단지의 현재 최저가는 12층으로 6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구리의 대장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이렇게 이곳에 있어요. 금호아파트는 앞으로 이 앞쪽으로 토평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갖고 향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지금 나라에서 개발시키겠다고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구리시 토평 개발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자, 연식 01년식으로 아까 인창 이편한 세상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칸이 조금 작고요. 두 번째, 장자호수공원 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아이보다 좀 더 높은 칸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금호아파트는 구리시의 1등 학교 장자중학교를 바로 앞에 있어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자초등학교가 구리시에서 가장 엄마들이 선호하는 초등학교예요. 그 이유는 아파트로만 구성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초등학교예요. 네, 다른 곳들은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 단지들이 껴있거든요. 여기만 유일하게 아파트를 범위로 지정돼 있어서 초등학교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학군이 가장 좋은 단지 중에 하나예요. 상권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장자호수공원 상권과 수택동 학원가 상권이 있어요. 상권과 학원가가 구리시에서 1, 2등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상권과 학원가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과 학원가가 탭이 제일 커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장자호수공원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이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저녁 10시, 11시에 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도 엄청 많이 하시고, 주말에는 한강까지 이어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리시에서 왕숙천과 비슷하게 가장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거주환경. 자, 여기 보시면은 금호아파트에서 버스나 자차로 5분에서 10분이면은 광진구 워커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서울과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구리시 전체 20평, 30평대 통틀어서 대장아파트가 01년식 신명아파트라고 이 지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장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의 위상이 살겠죠. 그래서 1등 생활권으로 지금 보시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칸이 굉장히 높죠. 이래서 제일 비싼 거예요. 보시면 지금 현재 최저가가 16층 7.4억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싼 거예요. 네. 남양아이랑 인창 이편한 세상과 금호 베스트비라고 대부분 다 지금 1억씩 차이 납니다. 1억씩 차이 나는 가치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왜 이게 1억씩 차이 날지를 그냥 지도만 봤을 때보다 하나하나 따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지려면요, 이 지역을 직접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고 조사하고 손품하고
발품하고. 안 그러면은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상권, 학원가, 자연환경, 거주환경은 내가 직접 보고 느껴야 돼요. 호객논문에서 나오는 상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상권이 아니거든요, 절대. 저는 임장 루트를 짤 때 상권은 무조건 거쳐가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무조건 거쳐가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상권이거나 유흥 상권도 다 여기에는 상권으로 뜨기 때문에 직접 가보셔야 돼요. 학원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도 입지 요소로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연환경은 더 중요합니다. 공원인데 황폐해진 공원인지 이것도 직접 눈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쭤봐야죠. 그것도 내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주환경, 대장 아파트나 서울 접근성, 마트나 사람들이 많이 자차로 이용하는 도로가 어디 있는지도 직접 다 가서 보고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세 단지를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연식은 비슷합니다. 2001년식부터 2004년식까지 연식은 큰 차이는 없고요. 평도 똑같아요. 24평으로. 거래 내용 볼게요. 남양아이는 5억 3천부터 6억까지 점점 올라가는 추세죠. 그 다음에 인창 2편한 세상도 6억 1천부터 6억 7천, 6억, 6억 5천 이렇게 점점 6억대 중후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장아파트, 금호아파트는 6억 7천부터 6억 8천, 7억 3천까지 조금씩 점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하철 8호선이 개통하고 가격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거래 내용 볼게요. 올해 거래 내용만 제가 체크한 거예요. 보시면은 어때요? 입지가 좋을수록 거래도 많죠. 전월세 거래가 훨씬 많아요. 금호아파트는 지금 24년 5월까지 밖에 보이질 않아요. 한 페이지에서. 이 정도로 거래가 많거든요. 물론 평형별로 세대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입지가 더 좋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를 자 보시면은 입지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거예요. 지금 남양아이가 가장 적은 입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도 5억 4천으로 가장 싼 거고요. 우리나라 전고점을 찍었던 21년도에 최고가도 6억 4천으로 제일 적죠. 다만 지금 우리가 이 5억 4천을 사서 내가 6억 4천 이상이 넘어갈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어요. 1억을 번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억도 큰 돈이에요. 수강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1억을 작은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2억 넣고 3억 벌고 4억 벌고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1억을 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를 해서 2년 내지 4년 안에 1억 5천을 벌어서 수중 안으로 가져오는 거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한번 내가 수익을 내야 정말 이 투자가 재밌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인창 2편한 세상 마찬가지로 남양아이보다는 입지 요소가 더 높이 형성이 돼 있고 금호아파트보다는 조금 적죠. 그래서 가격도 현재 6억 5천인 거예요. 최고가도 7억 2천으로 중간 정도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호아파트 보시면 입지 요소가 굉장히 높죠. 모든 걸 거의 다 갖고 있는 단지예요. 이 단지는 대부분 모든 입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단지들이 대장아파트가 당연히 되겠죠. 가격도 현재 최저가가 7억 4천으로 높고 전고점이 8억으로 거의 다가서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전고점을 찍고 뚫는 단지들도 생겼죠. 경기도도 대장아파트들은 전고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회를 잘 찾으러 다니셔야겠죠. 이 단지들이 이렇게 입지를 비교하다 보면요. 금호아파트가 갑자기 2편한 세상과 가격이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금매가 나오거나 매도자가 팔고 빨리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역전세가 나서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전 급지랑 가격이 비슷한 가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금매로서 내가 투자를 해야죠. 이런 입지를 분석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자주 보고 자주 가보고 자주 전화해보고 자주 부동산을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창 2편한 세상이 남양아이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해졌다. 그럼 저평가겠죠. 입지 요소가 훨씬 좋은데. 근데 반대로 남양아이 좋은 집이 인창 2편한 세상의 가격으로 비슷하게 6억 5천까지 올라갔다. 그럼 얘는 고평가일 거예요. 그럼 걔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물론 투자금과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구조, 현재 수리 상태, 그 다음에 세입자인지 이런 것들을 더 따져서 조목조목 해봐야겠지만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런 입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어보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그 지역을 가서 웬만하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가시고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으실 수 있도록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부동산 투자의 올바른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순서가 있고 올바른 순서를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못된 순서는 먼저 부동산 공부를 하러 오실 때 독서와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책 많이 보고 1일 1독하고 강의는 매달 들어요. 두 번째, 스터디를 들어가서 같이 임장을 다닙니다. 계속 가요, 임장을. 6개월 동안 매주 쉬지 않고 토일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금을 계산하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대출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산하시는 부분이 세금 계산을 그때 해요. 그리고 나서 가족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투자할까? 아니면 우리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돈 해서 집 사볼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협상을 해서 투자를 하시죠. 이게 대부분 수강생분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순서를. 심플하게. 첫 번째, 투자금 계산 먼저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고 내가 구해올 수 있는 자금은 얼마가 있는지, 주식하고 코인에 있는 돈을 부동산에 넣을지 안 넣을지, 자본금이 얼마 있냐고 제가 여쭤보면 2억이 있대요. 그러면 2억 있는 투자로 접근해 봅시다 하면요, 그게 1억은 주식에 있대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투자금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지금 한 두 달 안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투자금, 정확한 투자금을 계산하세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내 소득을 알아서 대출 상담사분한테 여쭤보고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파악을 하세요. 이게 1순위예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돈부터 모으세요. 스터디를 짜서 임장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나중에 계산했더니 돈이 없어. 그럼 내 시간을 다 날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상황을 파악하시고요. 안 되면 돈부터 모으세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세금 계산하세요.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랬던 게요, 40대 분이셨는데 평생 집을 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과거에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음마아파트를 갖고 계셨더라고요. 20년 전에. 그게 이제 부모님과 같이 공동 명의로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은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애 최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 한도가 줄겠죠.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부동산 뭔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주택수를 잡힐 것 같은 게 뭔가 있다 하면요, 반드시 그 관할 구역의 양도세 담당자한테 물어보거나요,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양도세 계산하시는 세무사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일반 과세를 내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아니면 지금 생애 최초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일반 주담대를 받거나, 아니면 정책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내 한도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을 못한다,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못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분양권,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를 처분해야겠죠. 안 좋은 거라면 처분하고 더 좋은 걸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렇게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런 것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가족 동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배우자분한테 이제 투자하자, 나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어 했는데 배우자분이 대출을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싫어해. 대부분 투자로 두 채를 불리시는 분들은 월세로 거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놓고 배우자분한테 우리 투자할 거니까 월세로 가자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좋아할까요? 특히 남자분들 굉장히 싫어해요. 반대 엄청 하시거든요. 매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실거주 집을 팔고 월세로 이동해서 서울에 집 하나 사놓자, 전세 끼고. 근데 반대하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놓고 다 했는데 기회가 왔는데 배우자분이 반대하면 못하겠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분한테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 우리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라고 동의를 먼저 구하세요. 안 그러면요, 갑자기 월세로 가져가면요 매일 전쟁할 거예요. 그리고 월세로 만약에 갔죠, 그 월세집이 마음에 안 들면요 매일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의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이 아시는 순서예요. 책 보시고요, 강의 들으세요.
다만 독서와 강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필수 조건이에요.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을 할 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게 필수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공부에서 독서 강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뿌듯하지 마시고요.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스터디랑 임장. 그 다음에 스터디를 만드시고 임장을 가세요. 이 정도면요. 내가 투자금 다 알고 내가 대출 얼마 나오는지 알죠. 세금에 문제 없다. 가족이 동의 구했다. 그럼 그때 열심히 다니셔야죠. 진짜로 내 투자처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효율적으로 다니세요. 제가 코칭 스쿨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무작정 지역 다 보시지 마시고요. 무작정 아파트 다 보지 말라고요. 임장 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다녀야 돼요. 효율적으로. 여러분 시간하고 두 다리가 굉장히 소중해요. 효율적으로 다니실 수 있게 제가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임장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내 자금이 얼마고 어디 투자할 수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부동산 방문을 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어떤 투자를 할지, 어느 단지를 살지 이렇게 서로 다 달라요. 투자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다만 요새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사실 지금은 투자를 조금 몸을 사리셔야 돼요. 대신에 지역을 공부를 많이 늘리시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으시고 지금은 이런 쪽으로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내가 정말 꼭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있고 내가 투자금이 있다 하면요. 전세입자가 있는 물건 위주로 찾으러 다니시면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마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접근하시는 것도 지금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가 평생 가지 않아요. 제 생각에 길어야 6개월. 그러면 우리는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지역을 찾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협상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똑같죠? 네. 협상과 투자는 마지막이에요. 다만 협상을 할 때, 부동산 사장님과 협상을 할 때 가격을 던지세요. 5억짜리면 4억 7천 8천에 던지고요. 8억짜리면은 뭐 7억 5천에 던져보세요. 던지면 여러분들이 초조한 게 아니고요. 집 주인들이 초조해질 거예요. 빨리 팔고 싶은데 가격을 많이 내려서 고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시기는 매수 시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수할 때 주도권을 잡고 싸게 사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이거 지금 알려드린 잘못된 순서, 올바른 순서 보시면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면서 움직여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강생분 중에 100명이라고 치면요. 90명이 여기 지금 투자금 계산, 세금 계산, 가족 동의해서 다 포기하세요. 막상 내 상황을 알았더니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비싼 돈 주고 강의 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할애해서 공부 먼저 하지 마세요. 내 상황 먼저 파악하시고 배우자 동의 얻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더 시너지도 높고요. 더 열심히 하세요. 눈도 빨리 띄고요. 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